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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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제 칼럼니스트 김인만입니다. 근데 여기가 초록색도 있고 여기가 뭐 하는 데인가요? 선서. 선서요? 선서. 나 김인만은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당신이 무주택자라면 올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부동산 보유, 현금 확보. 제가 무주택이라면 현금 보유를 하겠습니다. 무주택이면 제가 왜 현금 확보를 하느냐? 사실 최근 한 5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들이라면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동산 정책 방향이 다주택자들, 고가주택자들은 규제를 하지만 무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문을 더 열어주고 있거든요. 추천 물량 같은 경우도 무주택자들한테 조정 대상 지역은 75%를 배정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앞으로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9년에 내 집 마련을 한다면 더 좋은 방법은? 신축 분양, 재건축, 단지 매입. 저 같으면은 신축 분양하겠습니다. 제가 왜 신축 분양을 선택을 했느냐? 물론 재건축이 좋습니다. 재건축이 투자 가치가 있고 향후에 새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재건축은 규제가 굉장히 많이 적용되어 있고 또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 한 2년, 3년 만에 이렇게 완공이 되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이게 5년, 10년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고요. 재건축은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매우 오래된 아파트니까 전세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끼고 투자하더라도 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기 투자금이 많다. 그 이야기는 혹시라도 부동산 시장이 위기가 오거나 침체기가 왔을 때 리스크가 더 높아진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높아요. 왜? 어차피 원금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신축을 원하는 수요들은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분위기가 조금 이제 대세 상승을 지나고 조금 안정기, 조정기가 지나가는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신축 아파트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약을 노리는 서울에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할까요? 신혼희망타운 청약, 3기 신도시 분양대기.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3기 신도시 선택을 하겠습니다. 왜 3기 신도시를 선택했냐면 사실 이게 컨셉이 좀 다릅니다. 3기 신도시는 특정 지역의 대규모 주거단지,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고요.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것은 기존 신도시에 또 새로운 신도시에 특정 지역의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이 좋아요. 굳이 3기 신도시가 아니라 신혼희망타운을 제가 손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없거든요. 이게 실수요자를 위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공급이잖아요. 가격이 저렴하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공적 자금이 좀 들어가거나 어떤 혜택을 준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한이 뭐냐면 5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되고요. 8년 동안 전매 제한이 걸립니다. 5년 후, 8년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 신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 시점까지 전매 제한이 걸리거든요. 이런 제약이 걸리면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3기 신도시를 선택했습니다. 두 곳 중 한 곳에 투자한다면? 직주 근접 마포 신축, 학군의 요지 목동 재건축.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마포 신축으로 가겠습니다. 왜? 자, 목동 너무 좋은 곳입니다. 교육하면 우리나라 강남 대치동 다음으로 좋은 곳이 목동이고요. 교통도 당연히 좋고요. 뭐 제가 돈이 많고 하나 선택하라면 저는 목동 하나 선택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아직 재건축 추진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뭐 1년, 2년, 3년 만에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 10년 이상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전세는 많이 안 올랐어요. 최근에 많이 안 올랐는데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갭이라고 하죠. 전세와 매매가 갭이 많이 벌어져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대출도 잘 안 나오고요. 하지만 신축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되고요. 요즘 마포도 학군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학원가도 형성이 되고요. 교육 여건도 굉장히 좋아지고 마포의 공덕 같은 경우는 트리플 역세권도 아니고요. 쿼드 역세권이란 말이에요. 지하철이 4개나 겹쳐져요. 그래서 마포는 교통이 좋고요. 점점점 뜨고 있는 지역.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선택을 하라면 마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두 아파트 중 선택한다면?
대단지 새 아파트 헬리오시티, 잠실의 강자 리센트. 아, 진짜 고민되는데요. 저는 헬리오시티 선택하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헬리오시티는 새 아파트입니다. 2018년 12월에 입주해서 지금 또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입지를 바라본다면 리세트 같은 경우는 한강변, 누구라도 거부할 수 없는 한강변에 학군, 교통, 단지 세대 수도 큽니다. 4,000세대가 넘으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아파트가 리세츠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입주한 지 10년이 넘어간다.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란 말이에요. 적어도 10년 정도는 새 아파트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굳이 선택을 하자면 지금은 세대 수도 크고요. 지하철 9호선도 도보 이용 가능하니까 헬리오시티를 손 들고 싶습니다. 2019년 서울 아파트 가격 전망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한다에 저는 손을 들겠습니다. 왜 하락을 하느냐? 이게 하락이 폭락이 아니고요. 대세 상승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조정기를 거치면서 조금씩 떨어질 것 같다. 하지만 무조건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고요. 떨어지는데도 과정이 있거든요. 일시적인 반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동안 뭐 계속 이렇게 내리막을 걷는다면 사람들이 뭐 못 살잖아요. 계속 뭐 팔기 바쁜데 좀 떨어지다가 또 이게 반등도 되고 이런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안정을 좀 찾을 가능성이 높고요. 과거 5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2017년, 18년 많이 올랐는데 그 정도의 상승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단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는 곳들은 당분간 좀 약세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입주 물량이 없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반등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세 상승은 아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단 조정기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너무 무리한 투자, 뭐 대출을 많이 받든지 전세를 끼고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이라면 좀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심성의껏 했는데 이게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OX로 이렇게 단정 짓기도 어렵고 조건에 따라서 다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그리고 나름 재미는 있었는데 진실의 방이라서 무거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나가시면 돼요. 그냥 나가라고? 네네. 뒷모습 찍는다면.